혹시 새로운 걸 배워야 할 때요, 정보가 머리에 착 달라붙질 않아서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분명 어제 밑줄까지 쳐가면서 봤는데 오늘 기억이 안 나고 머릿속이 그냥 하얘질 때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런 고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담고 있습니다. CIA 요원들이 쓰는 학습법이라는 유튜브 영상인데요. 주장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CIA 요원들은 총 쏘는 법이나 격투기보다도 빠르게 학습하는 법을 가장 먼저 배운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새로운 언어랑 위장 신분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과연 그 비밀이 뭘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방법을 써먹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사실 심리학적인 원리 하나로 딱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를 아주 영리하게 속이는 거예요. 특정 정보를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아, 뇌를 속인다니요? 이거 외워야 해? 이렇게 의식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뇌가 스스로 이거 혹시 생존에 직결된 정보인가? 이건 무조건 저장해야겠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구체적인 3단계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마 듣고 나시면 이전의 공부 방식으로는 돌아가기 힘드실 겁니다. 뇌를 속인다는 표현, 이거 정말 재미있네요. 그럼 이 모든 학습법의 전제가 되는 우리 뇌의 특성부터 알아봐야겠군요. 영상에서는 해마라는 부분을 언급하던데 이게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일종의 하드디스크 같은 곳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해마라는 친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게으르다는 데 있습니다. 게으르다고요? 네. 해마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들을 보고 계속 필터링을 해요. 이거 중요한가? 나중에 또 쓸 것 같나? 이걸 판단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그냥 휴지통으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자,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마음만 먹고 멍하니 책을 들여다보면 이 게으른 해마는 속으로 별로 긴급해 보이지도 않고 주인이 편안해 보이네. 중요하지 않은 정보군. 삭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군요. 어쩐지 어젯밤에 밤새워 공부한 내용이 오늘 아침 시험 볼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니. 전부 그 게으른 해마 탓이었네요. 바로 그 지종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서 그래 하고 좌절하시거든요. 그런데 영상은 그 통념을 정확히 반박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데요. 네네. 놀랍게도 학습 능력의 80%는요. 이게 타고난 지능이 아니라 학습 방법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 지능이 아니고요. 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뇌가 나쁜 게 아니라 뇌를 효율적으로 쓰는 사용 설명서를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와,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이거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이렇게 단계까지 나눠서 좀 복잡하게 하려면 오히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아닐까요? 그냥 빨리 여러 번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영상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방법은 오히려 전체 학습 시간을 극적으로 절약해 줍니다. 시간을 절약해 준다고요? 네. 왜냐하면 한번 제대로 공부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어설프게 10번 훑어보고 매번 까먹어서 다시 보는 시간과 노력을 합치면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장기격으로 넘기는 게 비교도 안 될 만큼 효율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일단 뇌를 긴장시켜서 지금부터 들어오는 정보는 진짜 중요해 라는 일종의 경고등을 켜는 거군요. 영상에서 보니까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 시간 제한을 두는 거라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뇌는 평온하고 안락한 상태에서는 굳이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않죠.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뭐하러 힘을 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약간의 압박감과 긴장감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면 항상 잠이 오더라고요. 결국 뇌에게 지금은 편할 때가 아니야 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는 거군요. 예를 들면 그냥 단어 20개 외워야지가 아니라 10분 안에 이 단어 20개를 무조건 외운다 하고 타이머를 딱 켜는 거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뇌에서는 지금 이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면 뭔가 불이익이 생긴다는 일종의 위기 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게으른 해마의 정보 필터에 걸러졌을 정보가 긴급이라는 딱지를 달고 VIP 통로로 통과하는 셈이죠. 영상에 나온 발표자분의 군대 경험담이 정말 실감나던데요. 포병부대에서 근무했는데 그 두꺼운 수첩에 적힌 포의 재원이며 숫자들을 하루 이틀 만에 전부 다 외웠다는 거예요. 네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암기력인데
군대에서는 가능했다는 거죠. 이유를 들어보니까 못 외우면 선임한테 엄청나게 혼나니까요. 그 극한의 압박감이 엄청난 집중력을 만들어낸 거라는 이야기가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는 다르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 그건 다른 건가요? 네, 매일매일 불안에 떠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는 스프린트 훈련에 가깝습니다. 25분간은 세상과 단절하고 이것만 끝낸다. 그리고 5분은 확실하게 쉰다. 이런 식으로요. 건강한 긴장감을 활용하는 것이지 스트레스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타이머로 뇌에 경고등을 켜는 게 1단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보가 일단 머릿속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금방 사라져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정보를 어떻게 뇌에 단단히 붙들어맬 수 있을까요? 그게 2단계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학습법의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행위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데 있거든요. 행위 자체를 뒤집는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 인풋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핵심은 정반대입니다. 정보를 인출, 리트리벌 하는 것, 즉 꺼내는 데 집중합니다. 꺼내는 거요? 그건 시험 볼 때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공부는 집어넣는 거고 시험은 꺼내는 거고 이 둘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공부법, 그러니까 책을 보고 또 보고 밑줄 친 부분을 계속해서 다시 보는 방식이요. 이게 사실은 뇌과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최악의 방법 중 하나라고 영상은 지적합니다. 최악의 방법이요? 네. 왜냐하면 그건 뇌가 거의 힘을 쓰지 않는 아주 수동적인 활동이기 때문이죠. 그냥 눈으로 글자를 훑는다고 해서 그 정보가 뇌에 각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올바른 인출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요? 과정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첫째, 1단계에서처럼 타이머를 켜고 10분 정도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둘째,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보던 책이나 노트를 미련 없이 덮습니다. 셋째, 빈 종이를 꺼내서 방금 본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전부 다 써보는 겁니다. 아, 생각만 해도 막막하네요. 분명히 절반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억이 안 나서 답답하고 힘든 느낌,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뇌의 신경망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과 똑같습니다. 아, 근력 운동이요. 네. 우리가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근육이 성장하는 것처럼 뇌도 정보를 인출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관련 신경세포들의 연결, 즉 시냅스가 더 굵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아, 그 혀끝에서 맴도는 답답한 느낌이요. 저는 그게 그냥 괴롭기만 한 건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제 뇌가 헬스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군요. 편하게 눈으로만 여러 번 보는 건 그냥 헬스장에 가서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걸 구경만 하는 거랑 똑같다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네, 실제로 이 효과를 증명하는 MIT 연구팀의 실험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 그룹은 특정 내용을 10번 반복해서 읽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딱 한 번만 읽게 한 뒤 나머지 9번은 책을 덮고 기억을 떠올려서 테스트를 보게 했습니다. 네네.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땠나요? 1번 읽고 9번 기억을 떠올려 본 그룹이 10번 내내 읽기만 한 그룹보다 무려 3배나 더 오래 기억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3배요? 네, 3배입니다. 세상에. 그럼 제가 시험 전에 밤새도록 밑줄 친 부분을 계속 쳐다봤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3분의 1의 효율도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건 거의 배신감마저 드는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결국 핵심은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게 꺼내받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적인 힘겨움이 기억을 조각하는 과정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2단계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게 외워도 결국 며칠 지나면 까먹는 게 인간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망각곡선처럼요. 이 방법은 그걸 어떻게 이겨내나요? 일시적인 벼락치기랑은 다른 뭔가 특별한 장치가 더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3단계의 역할이죠. 한번 외운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안전히 전환시키는 겁니다. 아, 간격의 핵심이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간격입니다. 공부한 직후에 가로또 보는 건 효과가 떨어져요. 뇌가 그 정보를 잊어버릴 만할 때쯤 다시 툭 찔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저명한 망각곡선 이론과 연결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한 직후부터 급격하게 잊어버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간격 반복은 바로 이 망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타이밍에 맞춰서 이거 아직 필요해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아,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뇌는 이 정보는 계속 필요한 중요한 정보구나 라고 판단하고 단기 기억 창고에서 연구 도관이 가능한 장기 기억 저장소로 정보를 옮기게 됩니다. 영상에서 두 가지 복습 스케줄을 제시하던데 하나는 이론적인 안으로 오늘 공부했으면 3일 후, 일주일 후, 2주일 후에 복습하는 거였고 발표자가 추천한 더 실용적인 대안이 있었죠. 네, 본인이 직접 해보니까 스케줄 짜기가 좀 번거롭더라면서 추천한 방법이 공부한 다음 날, 그 주 주말, 그리고 한 달 후에 복습하는 겁니다. 아, 그게 더 현실적이네요. 네, 이게 훨씬 기억하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편하다고요. 바로 이 방법으로 CIA 요원들이 6개월 만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등 놀라운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밤 당장 제가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가정하고 이 3단계 전체 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잘못된 방법과 비교해서요. 물론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방법은 이렇습니다. 단어장을 펴놓고 멍하니 계속 봅니다. 보고 또 보고 눈에 바르듯이 계속 보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장 구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딱 제 모습이네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올바른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1단계, 타이머를 10분에 맞추고 이 단어 20개는 무조건 외운다는 긴장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초집중해서 봅니다. 그 다음 2단계, 10분이 지나면 미련 없이 단어장을 덮습니다. 그리고 빈 종이에 기억나는 단어와 뜻을 모두 써봅니다. 20개 중에 10개밖에 기억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기억해내려는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가 진짜 공부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틀린 것만 다시 확인하고 3단계, 다음 날, 그리고 이번 주 주말, 그리고 한 달 뒤에 오늘 테스트했던 그 종이를 다시 꺼내서 스스로 시험을 보는 거죠. 와, 이렇게 보는 공부가 아니라 꺼내는 공부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군요.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효율은 훨씬 높아지겠네요. 학습의 주도권을 책이 아니라 제 뇌로 가져오는 느낌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부나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학습법에 적용해야 할 단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타이머 켜고 긴장감 만들기. 둘째, 책 덮고 머릿속에서 꺼내보기. 셋째, 잊을만 할 때쯤 간격을 두고 다시 꺼내보기. 영상에서는 딱 일주일만 이렇게 해봐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오늘부터 당장 한번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룬 방법은 주로 명확한 사실이나 정보를 암기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단순한 사실 암기를 넘어서 복잡한 개념을 깊이 이해하거나 혹은 악기 연주나 운동처럼 새로운 신체 기술을 배울 때 말이죠. 오늘 이야기한 이 의도적인 힘겨움과 적극적인 인출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학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것을 넘어서 그 공식이 도출되는 과정을 스스로 증명해 보려 애쓰는 것, 또는 배운 연주곡을 악보 없이 기억에 의존해 쳐보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약간의 구조화된 압박감과 적극적인 복기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